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차는 인류가 발명한 것 중 특히나 혁신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거 중세전쟁의 주 무기는 검이었지만 현대 전쟁에서는 전차가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래된 녹슨 탱크에 꽃과 나무가 우거진 모습은 더욱 오묘하고 신비로워 보입니다. 어쩌면 20세기 전쟁의 기념비로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이기는 것은 언제나 자연이라는 것, 그리고 자연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소련의 전차 무덤, 시코탄 섬. 소쿠릴 열도에서 가장 큰 섬인 시코탄 섬에는 현재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척 고요하고 황량한 곳이지만 예전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몇 세기 동안 섬의 지배를 둘러싸고 다양한 세력이 각축을 벌여왔습니다. 먼저 일본인과 아이누족이 싸웠고 그 다음 일본과 러시아가 싸웠습니다. 이후 소련에게 점령되며 섬은 요새로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중전차 IS-2와 IS-3가 지면에 숨겨져 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참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개중에는 특화점이라고 하는 견고한 방어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요새는 계속 사용되었고 오히려 냉전이 시작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년에 2차례 실탄 훈련을 진행하였고 섬의 모든 곳이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방어 거점은 꼼꼼하게 위장되어 있어 바다에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냉전이 돌연 열전이 되어버렸을 때 이 대비책이 섬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3차 대전은 현실이 되지 않았고 요새가 활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4년 더 이상 이용할 일이 없었던 시코탄 섬의 요새는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그곳에 병사는 없습니다. 비를 맞으며 붉게 녹슬어간 전차는 자연에 완전히 삼켜져 갔습니다. 아직 기계가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포가 불을 뿜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끼가 포구 안에 자라났고 다 자란 나무가 녹슨 포탑 여기저기를 꿰뚫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여러 차례 전면전 위기를 겪었던 냉전의 기념비이지만 섬 주민들은 기쁘게 여러분들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플라멘코 비치의 낙서 전차, 푸에르토리코. 쿠릴 열도와 정확히 반대편에 놓여 있는 쿨레브라 섬은 푸에르토리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플라멘코 비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습니다. 2014년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세계 탑3 장소로 선정되기도 한 유명한 곳입니다. 투명한 바다와 부드러운 모래사장도 유명하지만 이곳엔 또 하나의 특수한 관광 명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방치되어 있는 미제 M4 셔먼 전차가 그것입니다. 쿨레브라가 예전부터 관광의 천국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과거 미군이 매년 연습을 하던 연습장이었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며 냉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섬 주민을 섬 밖으로 내보낸 뒤 섬 전체를 기지로 삼자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민중들과 미국 정부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수년간 지속됐고 그 와중에 크고 작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가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미군은 완전 철수했습니다. 이곳이 군 주둔지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는 남겨진 2대의 전차뿐입니다. 주민들은 전차에 낙서를 하거나 명절이 되면 꽃을 장식해두기도 했습니다. 방치되어 녹슨 셔먼 전차는 냉전의 아름다운 기념비입니다. 주민들의 용기와 미국 민중운동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도 같은 장소에 꿋꿋하게 남아 있습니다. 카리프 전차 무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동부의 대도시인 카리프에 있는 마리셰프 공장은 19세기 말 무렵에 건설되었습니다. 이후 스탈린 시대인 1932년을 거치며 이곳에서는 군수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공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소련의 제2차 세계대전을 이겨낸 전차 때3사의 개발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대전 후엔 소련 전 국토의 전투 차량의 개수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 달에 60여 대나 되는 전차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하고 아무도 찾지 않게 되자 수백 대의 차량은 녹슨 채로 방치되고 맙니다. 이후 2013년 현지 어린이가 찍은 500대의 방치된 전차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와 엔지니어,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개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나 멋진 전차들이 이렇게나 많이 방치된 채 잊혀지고 있다니. 이 일은 그로부터 5년 뒤인 2018년 일부가 이 무덤을 빠져나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특별히 상태가 좋은 것을 수리하여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무장 세력과의 전쟁에 투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스마라에 방치된 전차,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는 오랜 기간 독립전쟁을 벌여온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입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1991년 드디어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30년에 걸친 격렬한 전쟁의 상흔이 수도 아스마라 인근의 손상된 전차 유치장에 남아 있습니다. 영미 언론들은 대부분 이곳을 전차의 무덤이라고 부르지만 현지 주민들은 오히려 승리의 기념비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에리트레아의 사람들은 대부분 힘겨운 가난과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전차를 스크랩하여 팔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에리트레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족의 누군가가 독립전쟁에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모독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차의 무덤에는 온갖 종류의 전투 차량이 있으며 그 중에는 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불타는 태양 아래서 저물어가는 전차 외에도 보병 전투차와 대포, 심지어는 항공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장관인 건 역시 전차입니다. 거대한 대열을 이룬 전차는 저 멀리 상공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이며 수천,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탱크 스톰피, 런던. 런던 만델라베이 거리에는 사연 많은 소련 전차 때3사 한 대가 우뚝 서 있습니다. 과거 소련은 이 전차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에 전달했으며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 진압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1989년 벨벳 혁명 이후엔 신생 체코 정부에 의해 영국에 매각되어 영화 리처드 3세 촬영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밌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1995년 기업가였던 러셀 그레이시는 그가 소유한 토지에 무언가 짓고자 했으나 도시계획 심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시는 같은 장소에 탱크를 짓겠다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심의를 맡고 있던 사람들은 전차 탱크가 아니라 저수 탱크를 짓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바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레이시가 구입한 때3사에는 스톰피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잡초와 관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만 지금도 만델라베이 거리에 잘 놓여 있습니다. 전차포의 끝은 그레이시가 싫어했던 도시계획 심의의 사무실을 향해 있습니다. 장갑 부분은 그림과 낙서로 가득 차 있는데 대개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것은 모두 현지인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 외에도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재미있다고 생각하실 만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